이번 토픽은 쌍체 비교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즉 9장의 토픽 1부터 3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요, 독립점 표본 추출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토픽 1부터 3까지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모집단 1, 모집단 2가 있고, 모집단 평균이 각각 뮤1과 뮤2입니다. 이 경우에 뮤1과 뮤2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자 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검정할 때 우리는 모집단 1에서 모집단 2를 빼서 차이를 냅니다. 그래서 모집단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돼서 이때 모수는 뮤1 뮤2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집단 1에서 빼기 모집단 2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들이 여기 모집단에 있을 거고, 그거의 평균은 뮤1 뮤2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검정의 대상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양측 검정의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모집단 평균의 차이가 0, 없다. 대립가설은요, 모집단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뮤1과 뮤2와 같다. 즉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한 거죠. 토픽 1부터 3까지 한 건 독립점 표본 추출입니다. 요번에 하는 거는요, 표본 추출이 독립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쌍으로 비교할 거예요. 왜 쌍이냐 하면 모집단에서 하나의 표본이 추출되었을 때 다른 모집단에서요 쌍이 추출되기 때문에 쌍체 비교, paired comparison test가 됩니다. 즉 독립적인 표본 추출이 아니에요. 여기서 표본이 하나 추출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집단 2에서는요 그거에 쌍이 되는 게 추출됩니다. 즉 독립적으로 표본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표본이 하나 추출되면 여기에서 나온 건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립적이 아닌 거죠. 표본 추출이 쌍이 추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왼쪽에 있고, 이제 요번에 한 쌍체 비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 요소를 추출했습니다. 표본 요소를 추출했습니다. 3개를 추출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별을 칠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모집단 2에서는 어떤 게 추출이 되어야 되냐 하면 이 별과는 아무 관계없이 추출됩니다. 그냥 점이라고 할게요. 점이 추출되고요. 여기는 동그라미라고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인데 모집단 1에서 검은 동그라미가 추출됐습니다. 모집단 2에서는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관계 없어요. 독립적으로 추출돼요. 즉 이런 게 추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출된 거하고 여기서 추출된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집단 1에서 어떤 표본 요소가 추출되었다 하여 모집단 2에서 대응되는 특정 표본 요소가 추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관계없는, 즉 독립적인 표본이 추출됩니다. 쌍체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단 1에서 이런 게 추출됐어요. 그러면 표본 2에서 이 표본 2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추출될지. 이거와 쌍이 되는 게 무조건 추출됩니다. 이번에는 모집단 1에서 빨간 점이 추출됐어요. 그럼 모집단 2에서 추출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쌍으로 추출됩니다. 이렇게 쌍으로 추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표본 추출이 독립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추출됐으니까 당연히 얘는 따라 나오는 게 독립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경우에는 예를 표본 1의 크기가 10이라고 해볼게요. 표본 2의 크기는요 10일 필요는 없어요. 20일에도 되고 30일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쌍체 비교를 보겠습니다. 쌍체 비교의 경우에 표본의 크기가 예를 들면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표본 2의 크기는 얼마야 될까요? 3이어야 됩니다. 왜? 쌍이 되는 게 그대로 추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쌍체 비교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표본 추출이 독립적인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제 9.4를 가지고 쌍체 비교와 독립점 표본의 추출이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모집단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하려고 한다. 다음의 경우는 독립점 표본 추출 시의 검정인가 아니면 쌍체 비교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1번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 중 어느 지역 주민의 평균 키가 더 큰가? 서울 시민이고요. 사람의 키고요. 이 부산 사람의 키입니다. 서울에서 홍서방, 홍길동의 키가 추출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누가 추출되어야 되나요? 홍길동과 어떤 관계된 사람이 추출되나요? 아니면 어떤 정해져 있나요? 홍길동의 키가 추출됐으니까 부산에 정해된 사람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독립적 추출에 해당됩니다. 서울에 누가 추출됐다고 해서 부산에 그에 대응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아무나 추출되기 때문에 독립적 추출에 해당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남편과 부인 중 누가 IQ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모집단 1은요. 남편의 IQ고 두 번째 모집단은요. 부인의 IQ입니다. 이때 표본을 추출할 건데 독립적으로 표본을 추출합니까? 아니면 쌍체 비교가 될까요? 자, 남자 IQ가요. 홍길동의 IQ가 추출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인 IQ는 누구가 나와야 될까요? 미스터 홍의 IQ가 남자 쪽에 추출됐다면 그의 부인인 미세스 홍의 IQ가 추출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거죠. 한 가정 중에서 남편과 부인 중에 누가 머리가 좋으냐를 물은 거예요. 즉, 한 가정에서. 만약에 이를 독립적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독립적 추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미스터 홍의 IQ가 나왔어. 여기서는요, 누가 나와야 되죠? 미세스 홍이 IQ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나오면 되죠? 예를 들면 미세스 A의 IQ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남편과 부인의 IQ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부남 IQ와 유부녀 IQ를 비교하게 됩니다. 질문이 만약에 유부남의 IQ와 유부녀 IQ가 누가 더 높으냐고 질문했다면 한 가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 추출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여기서의 질문은 남편과 부인이에요. 즉, 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좋을까 부인이 머리가 좋을까를 물어본 거라 쌍체 비교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중에 어느 손의 힘이 더 센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건 동일한 사람이 왼손 힘이 더 세, 오른손 힘이 더 세라고 질문한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왼손 힘이 더 셀까? 오른손 힘이 더 셀까? 할 건가요? 이 질문의 의도를 봐서는요, 동일이니 왼손 힘이 더 세, 오른손 힘이 더 세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독립적 추출에 해당되고 미스터 홍의 왼손 힘이 나왔다면 모집단 2에서는 미스터 홍의 오른손 힘이 나와야 됩니다. 쌍체 비교에 해당됩니다. 4번 새끼 돼지와 송아지 중 몸무게가 더 나가는 것은? 하고 질문했는데 이것은 이거랑 똑같겠죠? 새끼 돼지 A347이라는 새끼 돼지가 몸무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송아지 중에 누가 나와야 되나요? 그에 대응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송아지의 몸무게가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독립적 추출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성형술 전이 더 이쁜가 아니면 후가 이쁜가?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쌍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수술 전 before와 after를 비교한 겁니다. 즉 모집단 1은 before의 미모고 after는 모집단 2는 after의 미모입니다. 동일한 일이 A라는 사람의 before의 미모가 추출됐다면 그 동일한 사람, 즉 A의 after의 미모가 나와야 그래서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쌍체 비교에 해당됩니다. 자, 이 예제를 통하시면 여러분들이 독립적 표본 추출과 쌍체 비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핵심 사항은 뭐냐면 표본 추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래서 쌍으로 비교할 건지
쌍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냥 비교할 건지를 차이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집단 1은요 x1, x2 쭉 나가서 x 대문자 n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고, 모집단 2는 y1, y2 쭉쭉 해서 y 대문자 n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쌍은 x1과 y1이 쌍이고 x2와 y2가 쌍이고 쭉쭉 나가서 xn과yn이 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이에요. 그럼 차이를 내보겠습니다. 차이를 내면 이제 안 쓰고요. 차이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x1 빼기 y1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x2 빼기 y2가 되고요. 쭉쭉 더 내려가서 xn 빼기 yn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대신 di를 표시하겠습니다. di라는 건 difference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d1이 되고 요것은 d2가 되고 요것은 dn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집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모집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d1, d2 쭉쭉쭉 나와서 dn으로 구성된 새로운 모집단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d1, d2 쭉쭉 나가서 dn으로 구성된 새로운 모집단이 탄생한다. 그럼 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평균을 이렇게 하고 분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mu d고 분산은 시그마 d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표본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면 표본 평균을 d바라고 할게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여기에서 표본 평균을 d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볼 거냐면요, d바와 즉 표본 평균과 모수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기호가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 거로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옛날 걸 볼게요. 모집단이 있고요, 표본을 추출합니다. 모집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x1 쭉쭉쭉쭉, x2 쭉쭉쭉쭉, xn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을 mu라고 하겠습니다.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표본 평균을 뭐라고 하죠? x바라고 하죠. 그럼 x바와 모수 관계를 보겠습니다. x바와 모수 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x바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표본을 크기를 일정하게 해서 표본을 다 추출하면 많이 나올 것이고 각 표본마다 x바가 나오겠죠. 그 x바들의 평균은 mu와 일치하고 그 x바들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 나누기 n, 즉 표본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x바는 특별한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언제냐 하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혹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일반적으로 30여 크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간주합니다. 이렇게 됐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모집단이 형성되는데 모집단의 각 값은 d1, d2, x1, x2 대신에 d1, d2이고요. 평균은 mu 대신에 mu d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대신에 시그마 d 제곱입니다. 그리고 x바 대신에 표본 평균은 d바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즉 d바와 이것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랑 자,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게 해서 표본을 있는 대로 추출해 봅니다. 그럼 각 표본마다 d바가 있겠죠? 이 d바들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 mu d와 일치하고 이 d바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나누기 표본 크기와 일치하고 이 d바는 특별한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언제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게 d가 이렇게 표시한 것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혹은 어떻게 해요?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합니다. 자, 여기 쭉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기호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독립적 표본의 추출의 경우는 이렇게 안 났죠. 쌍체 비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성 표본 추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다르게 문제 접근을 합니다. 쌍체 비교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새롭게 형성된 모집단에서 기호들을 다른 기호를 씁니다. 그래야 독립성 표본 추출과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은요, 이 경우는 뭘 썼습니까? 이 경우는 검정 통계는 이걸 썼습니다. G를 썼고요. X바 빼기 뮤, 이게 분자고요. 분모는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을 썼고, 만약에 시그마를 모르면 S를 쓰고 이건 T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n-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분자는 어떻게 될까요? X바 대신에 D바가 오고 빼기 평균이죠? 평균은 뮤 D가 되겠습니다. 뮤 대신에 뮤 D가 오니까요.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인데 시그마 대신에 뭐가 옵니까? 시그마 D가 오겠죠? 오버 스퀘어 루트 n이 되겠습니다. 이건 표준 전기분모를 따르고요. 만약에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그마를 모른다면 S로 대신해야 되겠죠? ST를 쓰고, 이건 더 이상 표준 전기분모를 따르지 않으니까 T 분포를 따르죠? T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는 n-1이 됩니다. 이 예를 보겠습니다. 모집단 1은 40, 50, 60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집단 2는 10, 30, 2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이 40, 10은 쌍이고 50, 30은 쌍이고 60과 20이 쌍입니다. 이때 D로 구성된 모집단을 구하시오. 복원 추출을 가정하고 표본 키 n이 2일 때 표본 평균 D바의 표본 분포를 구하고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모집단 1을 볼게요. 모집단은 40, 50, 60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집단 2를 보면 10, 30, 2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 10이 쌍이고 50, 30이 쌍이고 60, 20이 쌍이라고 합니다. 쌍체 비교를 하죠. 그럼 모집단 1에서 모집단 2를 빼는데 어떻게 빼는 건가요? 쌍으로 빼는 거죠. 새로운 모집단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쌍으로 빼니까 40 빼기 10은 30이고요. 50 빼기 30은 20이고요. 60 빼기 20은 40입니다. 즉 모집단이 20, 30, 4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모집단은 즉 D는 어떻게 되냐면 D1이 작은 숫자부터 쓰겠습니다. 20, D2가 30, D3가 40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모집단입니다. 이제 여기서 D바의 확률 분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야 돼. 뭐만 보시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20, 30, 40으로 구성되어 있죠. 표본의 크기를 2로 해서 복원 추출을 할 거예요. 복원 추출을 하면 복원하는 거죠. 표본을 하나 꺼냈습니다. 20을 꺼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복원시키는 거예요. 즉 모집단에 다시 넣고 두 번째 걸 꺼냅니다. 따라서 20, 20 이라는 표본이 추출될 수 있습니다. 복원 추출이 아닌 경우, 즉 비복원 추출에서는 20, 20, 30, 30, 40, 40이라는 표본이 추출될 수가 없습니다. 20을 한번 추출하면 복원시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 모집단에는요 30, 40밖에 없기 때문에 20은 다시 추출될 수 없습니다. 복원 추출의 경우는 반복 추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본은 어떻게 될까요? 표본은 이렇게 되겠네요. 20, 20, 20, 30, 20, 40, 30, 20 쭉쭉쭉 해서 맨 끝에 가서는 40,
30, 40, 40이 추출될 것이고, 이때 표본 평균을 보겠습니다. D바죠. 표본 평균은 20, 20과 30의 평균은 25, 그 다음 30, 25, 쭉쭉쭉 나가 35, 40이 될 겁니다. 그럼 D바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D 대문자를 쓴 건 확률 변수라고 그렇고요. 여기도 소문자를 쓴 게 더 좋겠네요. D반은 확률 변수, 대문자는요. 소문자는 그 값을 말합니다. 표본 평균의 값이 어떤 값을 취할까요? 20이나 25나 30이나 35나 40 중에 하나를 취하겠죠? 그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20은 한 번 나오기 때문에 9분의 1이고요. 20은 두 번 나와서 9분의 2입니다. 여기와 여기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안 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D바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D바의 평균을 구하면 9분의 1 곱하기 20 더하기 9분의 2 곱하기 25 해서 쭉쭉 나가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0이 나옵니다. 자, 30은 어디서 보던 숫자 아닌가요? 30은 이 새로 생긴 모집단의 평균 mu D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D바의 평균은 mu D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분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산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요 3분의 100이 나옵니다. 3분의 100은 어디서 나오는 숫자와 유사하냐면 여기에 분산을 구하면요 3분의 200이 나와요. 3분의 100과 3분의 200의 차이는 2배죠. 즉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 D 제곱 나누기 n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지우기 전에 D바의 평균은 mu하고 일치하고 D바의 분산은 시그마 D 제곱 나누기 n과 일치함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쌍체 비교할 때 모집단이었습니다. 그럼 독립점 표본을 추출할 때는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쌍체 비교에서는 쌍으로 뺐죠. 40 빼기 20, 50 빼기 30을 쌍으로 뺐는데 독립적 표본 추출에서 모집단 1에서 모집단 2를 뺀다는 건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먼저 40에서 10을 빼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30을 빼고요. 40에서 20을 뺍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오죠. 40 빼기 10, 즉 30이 나오고요. 40 빼기 30, 즉 10이 나오고요. 40 빼기 20 해서 2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50은 쌍체 비교는 쌍으로만 뺐지만 독립적 표본 추출의 경우에 모집단 1에서 모집단 2를 뺀다는 건 50 빼기 10, 50 빼기 30, 50 빼기 20을 말합니다. 따라서 50 빼기 10, 40이 되고요. 여기다 쓸게요. 40, 50 빼기 30, 20, 50 빼기 20,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죠? 60에서 쌍체 비교는 쌍을 빼지만 독립적 표본 추출에서는요 60에서 빼기 10, 60 빼기 30, 60 빼기 20입니다. 따라서 60 빼기 10, 50, 60 빼기 30, 60 빼기 20 해서 40. 즉 모집단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쌍체 비교에는 30, 20, 40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확률은 3분의 1씩입니다. 그런데 독립적 표본 추출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9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나올 확률이 9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이 독립적 표본 추출에서 x1 빼기 x2 바의 확률 분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률 분포란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을 나열하고 확률을 기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힌트만 한두 개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건 얼마인가? 10이에요. 그 다음은요 20이네요. 10은 한 번 있으니까 9분의 1일 거고요. 20은요 한 번, 두 번 있어서 9분의 2일 겁니다. 이렇게 쭉 나가면 맨 끝에 가서는 제일 큰 값이 50이고요. 50은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9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확률분포를 구성해 보시고 이거의 평균값 한번 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의 분산을 한번 구해 보시면 독립점 표본 추출과 쌍체 비교를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